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한 갈라치기 뭔지 아십니까? 남녀, 세대, 정치?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진짜 개판난 한국 부동산이고요. 모두가 화가 난 싸움판이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황금부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판만큼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피 터지게 싸우는 판이 또 있을까요? 지금 세 부분에서 부동산 판이 싸움판입니다. 먼저 정부는 서울 중심 부동산 급등을 잡으려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치기 하고 투기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 다음 무주택자 부부는 집을 사냐 마냐, 늦었냐 포기냐 부부간의 싸움 중이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가진 분들은 정부의 투기 잡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아파트 추가 투자를 못하고 있죠. 그럼 있는 자금으로 뭐하니? 돈 가진 자는 절대로 돈을 놀게 안 합니다. 아파트 더 사려 했던 돈으로 건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건물 매수 싸움까지 불붙었습니다. 세 개의 싸움판, 원인과 결과 분석해 보시죠.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당장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당장 부동산 적폐들, 다주택자며 임대사업자들 다 때려받으면서 공급을 있는 거에서 짜내고 있지요. 자, 먼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25년 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는 선제적 교육도 강력했습니다. 주담대 한도를 수도권 규제 지역에 시가 1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25억 원 초과는 2억으로 축소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의 희망, 전세자금 대출 축소 논의까지 하고 있죠. 여기에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까지 만들었다는 건 진짜 충격인데, 실질적인 대출 막기와 동시에 심리적 압박이 확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25년 10월 정부 발표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는 원래 그랬고요. 그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성과급과 사내 대출에 힘입어서 동탄 아파트를 미리 선점하자는 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동탄 아파트가 최고가를 찍고 있죠. 지금 이 흐름이면 동탄도 규제지역으로 묶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다들 들죠? 거의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거주 중심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무엇보다도 실거주를 하라고 했다는 거는 투자할 돈으로 투자하지 마, 실거주할 거 물건 정도만 사, 이런 얘기입니다. 전입의무라던가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제한한다는 거,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가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집 한 채 사서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혼난다는 건데요. 비거주 1주택자 잡을 논리도 생기죠.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전세 대출 만기를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 그럼 비거주 1주택자는 자기 소유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대출이 연장이 안 되니까요. 결국은 외통수가 되게 많습니다. 이번 정부는 아마 다 몰아놓고 나서 조만간 빵 터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건데, 아마 그거를 또 알고 있으니까 막는 정책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내 집 팔면 갈아탈 수 있나?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소유 집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 확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 확대 정책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2017년 이후에도 계속 봤어요. 규제만 나오면 올라요. 모든 국민이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규제 나오면 올라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역대 그동안 6번째 정권 중에 1년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정권이 이재명 정권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난 정부들 대비 1년간 역대급 상승,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 15일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요, 62%가 줄었습니다. 완전 쪼그라든 게 보이시죠?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 적용되는지에 시장은 되게 민감해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거래 금액은 무섭습니다. 몇 달 사이에 수천,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억 단위로 지금 가격도 날아가고 멘탈도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껄무새들의 고민은 서울에 낮은 급지라도 사야 되냐라서, 그래서 그때 사자고 했잖아, 당신 말 듣고 기다렸잖아, 이 말들이 왜 나오는지 2026년 현재 실거래가 추이해 보겠습니다. 실거주 사회 초년생이나 30대 부부가 노릴 만한 서울 노도강 외곽 아파트나 소형 평수의 아파트가 불과 1년 사이에 억 단위로 올랐습니다. 26년 5월 달에 6억이었는데요. 26년 6월 달에 7억입니다. 한 달 동안 1억이 올랐어요. 6, 7억이면 맞벌이 부부들이 좀 3년, 4년 돈 모아서 대출 땡겨서 살만한 딱 그 타이밍인데 1억씩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격 편차가 이제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순서대로 되게 빨리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집값 폭등으로 5, 6원 바라보다가 7, 8억으로 뛰었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집을 못 샀다고 길거리에 잘 수 없으니 뭔가 임차라도 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임대차 시장에 내가 살 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 지수가 전에는 그냥 평범했는데요, 25년 4월 달에는 뭐가 없었죠. 25년 8월 달에는 서울하고 여기만 살짝 빨갰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 마이 갓, 실거주음으로 임대차 시장은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요, 전세집 공급이 없으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 오르는 게 장난이 아닌 속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지금 점점 빨간 지역이 더 빨개지고요, 무난했던 지역들이 더 완벽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의 물건들과 경남 지방의 물건들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정권 들어서고 전세값 오르는 게 서울 수도권부터 지금 여러모로 다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들이고요, 이 모든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먼저 대출 규제 강화 효과를 보면 돈 없으면 나가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충분히 들어올 거거든요. 수도권 중심으로 주담대를 최대 6억까지 제한을 했는데요, 돈 없으면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북구의 레면 월곡 준공 20년 차입니다. 국평이 언제 10억 넘었냐? 곧 좀 있으면은 11억을 찍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어가고 있고요, 평균 아파트 한 채 사려고 해도 내 돈 4억 원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진짜 사다리 걷어차기가 시작을 한 거죠. 광역 규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 절세, 월세 전부 다 상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월세가 상승하면요, 공급이 안 나오면 멈추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큰 불안, 전세 자금, 대출, 축소. 제 생각에 이거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오면 진짜 이번 정부의 방향성은 거의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조정, 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 묶어서 거래 자체를 어렵게 해놨거든요. 덕분에 월세 지수가 지금 오르는 게 26년 4월달, 5월달 동안 수도권 서울은 전부 다 상승입니다. 조만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경제 원리가 있죠. 수요와 공급이죠. 이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어지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게 아주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